자, 오늘은 이제 13.2절에 해당하는 내용, 극한과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제가 연속성을 다루면서 지난 1학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연속이다, 뭐 극한이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많이 얘기를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의 연속성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XY 값을 여러 번 반복해서 대입을 했을 때 어떤 이제 이상적인 조건을 상정을 하고, 여기서 이상적인 조건은 뭐 이번에는 점이 X0, Y0가 되겠죠. 그 점의 어떤 이상적인 조건에 계속 많은 데이터를 대입해서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이제 그때 연속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비슷한 1학기 때와 똑같은 개념이고요.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일일이 이제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그 값이 진짜 가까워지는지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떤 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어떤 이제 수학적인 mathematical reasoning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험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그거에 관계없이 정말로 진짜 계속 실험을 하시겠죠. 매일매일, 뭐 하루에 몇 번씩, 몇천 번씩 할 겁니다. 물론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둘 다 유효한 방법입니다. 뭐 현실에서는 사실은 우리도 보면 뭐 파괴 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천 번 파괴하고, 아니면 뭐 자동차도 보죠. 뭐 계속 그 충돌 실험을 해가지고 뭐 수치가 점점 가까워지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매스메티컬 리즈닝으로 얘가 연속일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지는 다시 또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는 이 매스메티컬 리즈닝을 우선 개발을 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변수 함수와 이제 일변수 함수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변수 함수인 경우는 유리 함수라고 해도 이게 그러니까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눈 함수는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는 현상을 우리가 우선 목표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예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fxy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x제곱 y제곱으로 우리가 나눈 이 함수, 그 다음에 또 보고 싶은 함수는 fx, y가 x제곱을 y제곱, 밑에 분모는 똑같고요. 분자가 xy 이와 같은 이런 형태의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두 개 다 유명한 함수입니다. 두 개 다 유명한 함수고요. 이 함수들이 이 특징이 뭘까요? 특징은 이 둘 다 유리 함수라는 차이가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게 이제 분모 분자만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자면 다 연속인 함수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니까. 그래서 뭐 연속인 함수들을 곱해도 연속이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극한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연속이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한 xy들을 집어넣으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려고 하는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1차원의 현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x 혼자만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y가 생김으로 인해서 평면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1차원 상에서는, 자, 저 점에서는 우리가 보세요. 어떤 점으로 여기서 x0에서, 그죠? 여기 어떤 특정한 x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안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도 본질적으로는 글로 가는 거니까요. 만약에 x0에서 x로 간다고 치게 되면 x0에서 뭐 계속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x로 갔다가 중간에 뭐 좀 돌아왔다가 집에 왔다가 뭐 그죠, 뭐 딴 일 보고 다시 x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평면에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평면이 되는 순간 문제가 달라져요. 자, 여기 있는 원점에서요. 여기 있는 어떤 점으로 가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일까요? 제가 질문 드렸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죠? 답은? 예, 무수히 많답니다. 갑자기 1차원에서는 글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로드가 길이 뭐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제 들판에 오니까 그죠? 어때요? 무수히 많죠?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요. 뭐 너무나 가는 방법이 많습니다. 즉 infinitely many ways. 그죠? 그래서 어떤 점을 시행하는 그 횟수가 무수히 많아졌어요. 이제 어떤 점에서 어떤 점으로 가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졌다. 이게 바로 다변수 함수의 어려운 점이죠. 다변수 함수의 연속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경로들에 대해서 이 어떤 점으로 다가가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모두 실험을 거쳐 봤을 때도 연속이다. 그러면 그 극한이 이제 가까워지더라. 그러면 이게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에서의 연속은 훨씬 더 강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도 실험을 해봤을 때 그 실험 과정에서 모두 어떤 점으로 어떤 값으로 수렴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어떤 값으로 다가가더라.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숫자를 늘려가는, 그죠? 그냥 x라는 숫자를 그래서 계속 어떤 그 점에 가깝게 오차를 줄여가면서 0.0, 0.001, 0.001, 0.001, 0.0001, 요 값만 대입해서 그죠? 한 거랑은 차원이 다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변수 함수가 연속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수 함수의 연속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얘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 다변수 함수의 어떤 우리를 다룰 때 뭔가 중요한 일변수 함수와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변수 하나 늘렸을 뿐인데 이게 뭔가 좀 상황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평면 이 1차원정의 직선 위에서의 함수를 보는 것과 2차원 상에서 정의된 함수에서 함수를 쳐다보는 것의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서 유래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자는 것이죠. 다시 이제 연속성의 문제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봤던 얘는 이제 fxy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이게 원점에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죠. 왜냐 분모가 0이 되는 방법은 x와 y가 동시에 0이 되는 그 방법이었거든요. x, y가 그러니까 원점이 아닐 때는 이 함수가 잘 정의가 되는데 원점일 때는 제가 의미로 값을 줘야 되겠죠. 0이라고 하겠습니다. 0이 돼야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과연 원점에서 연속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수많은 패스들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텐데 우리가 몇 가지만 해보면 돼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xy에서 이제 이 원점으로 다가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원점으로 가는 이런 방법이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x축을 따라서 원점으로 가거나 y축을 따라서 원점으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건 파란색으로 하죠. 그래서 x축으로 원점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x축은 y는 0이거든요. 그죠? 이거는 y는 0이라고 하는 점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y는 0이죠. y는 0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전부 다 0으로 사라지고 본질적으로 이 x축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죠?
결과값은 항상 1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서는 그죠? fxy는 무조건 항상 1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점을 대입하시든 1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y축을 따라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y축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번에는 fxy가 어떠한 그 점, 이 y축을 따라서 점들을 대입하더라도 이번에는 x가 0이기 때문에 x가 0이니까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y제곱을 y제곱을 나누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두 값의 차이가 오차가 줄어들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점을 대입했을 때랑 이 점과 이 점은 그죠? 충분히 같은 원점에서 충분히 같이 떨어져 있는 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차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는 원점에서는 연속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록 다항함수를 나눴지만 연속이 아닌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이거 처음 보실 거예요. 이런 처음 보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심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뭐였습니까? fx, y가 어떻게 생겼어요? xy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본 거였습니다. m의 원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점에서는 잘 정의가 원점이 아닌 데선 잘 정의가 되지만 원점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죠. 이걸 강제로 0이라고 두겠습니다. 0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원점을 대입했을 때는 원점에 대한 문제가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요. 1이라고 두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떨까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경험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x축으로 한번 가볼까? 응? x축으로 한번 가볼게요. x축으로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y는 0이죠. y는 0이니까 분자가 그냥 통째로 0이에요. 분자가 통째로 0이고요. 분모는 y가 0이니까 x제곱분의 0. 분자가 뭐가 되든 분모가 뭐가 되든 분자가 아예 0이죠. 그죠? 그러니까 분자가 0이니까 이건 0이에요. fxy 0이다. f는 0이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y축으로 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x가 0이니까. 그러니까 f 0이네요. 그러면은 이거 둘이 같은 값이 나오니까 야 이거 연속 아닐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무수히 많은 경로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무수히 많은 경로가 존재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y는 x를 따라서 한번 갈 수 있겠고요. y는 x를 따라서 원점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y는 마이너스 x를 따라서 원점으로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원점으로 가는 여러 가지 수많은 패스가 존재한다는 것에 착각을 해서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y는 x일 때는 어떻게 되죠? y는 x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계산에서 여기가 x, y가 y가 x니까 분자는 x의 제곱, 분모는 y가 x로 똑같으니까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모는 x제곱 더하기 x제곱에서 2x제곱, 그 다음에 분자는 x제곱. 그러니까 x제곱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나오죠. 요걸 따라서는 f는 항상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이미 끝났는데요. 왜냐면은 지금 이 x축을 따라서 갈 때 0이었거든요. 근데 y는 x를 따라가면 2분의 1이니까 0하고 2분의 1의 오차는 결코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1번 패스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패스였을 때 1번하고 2번 패스를 따라서 갔을 때의 극한값, 그 수렴값이 달라지면 이건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연속 저쪽 어떤 오차가 점점 줄어들지 않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오차가 0으로 가야 되는데 오차가 0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냥 게임 끝. 그죠? 불연속이에요. 그죠? 근데 똑같이 이제 뭐 한 번 더 이제 연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면 y는 마이너스 x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분자는 마이너스 x제곱, 분모는 y가 마이너스 x일 때는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하더라도 제곱하면 x제곱이니까 여기서 2의 x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분자는 마이너스 x제곱, 분모는 2x제곱. 이 경우는 f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원점으로 다가가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간다는 걸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죠? 서로 차이가 나는 데이터의 차이가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연속이 아닌 함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예를 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예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제 연속이 아닌 예들을 봤으니까 조금 연속인 예들을 보려고 합니다. 연속인 예들은 분모는 똑같이 두고요. 이번에는 2의 x의 y 제곱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여기는 역시 뭐 xy가 원점이 아닐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원점일 때. 자, 이 세 번째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연속일까요? 아니면 불연속일까요? 자, 이 경우도 아까 xy와 마찬가지로 x축, y축에서는 전부 다 0으로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y는 x는 어때요? y는 x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분자가 2의 x제곱이 되고 분모는 어떻게 될까요? 분모는 2의 x의 3승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x가 됩니다. 그죠? 근데 y는 x를 따라서 x 0으로 가고 있어. 얘네들이 다 0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x도 0으로 가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fxy 0으로 가네요. 그 다음에 아까 y는 마이너스 x일 경우는 어땠을까요? y는 마이너스 x일 때도 했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일 때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은, 왜냐면 y가 지금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죠? y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는데 x제곱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예요. 역시 0으로 갑니다. 왜냐면 이게 다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4개의 테스트를 통과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사실 인피니티드 매니 패스 해야 되니까 이거 더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해서 다 여러 번 해보실 텐데, 그러면 이걸 생각해서 그러면 이게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인피니티드 매니 패스에 대해서 통과해야 되는데, 인피니티드 매니는 무수히 많으니까 그걸 다 해볼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연속임을 증명하는 사실 유일한 테크닉은 이게 샌드위치 정리를 써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테크닉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부등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fxy가 어떤 우리가 0으로 잘 가는 함수보다 작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테크닉은 그냥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는 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fxy가 어떤 함수보다 작냐면은 왜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뭐보다 커요? 여러분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해서 뭐예요? 요게 xy를 곱한 절대값보다는 항상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죠? 왜냐면 여기에 루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루트 x제곱 y제곱을 빼내면 절대값으로 빠져나오니까 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돼요? 분모가 이것이 요 사실을 쓰게 되면은 항상 뭐라고요? 이것은 2의 x의 y제곱은 이것을 2의 xy로 나눈 것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죠?
이러한 부등식을 얻게 되고, 여기서 x, y는 다 0이 아닌 애들이기 때문에 약분해서 없어지게 되면 본질적으로 y만 남게 되죠. 그죠? 그런데 x, y가 다 0으로 간다면 이것도 이제 0으로 간다.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fxy는 이제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방법이 사실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등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얘들을 다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얘가 이쪽이 불연속인 이유, 그럼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것들이 불연속이나 연속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 세 함수들이 왜 어떤 거는 연속이고 어떤 건 불연속이냐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판단 기준은, 여기서는 이것이 다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뭔가 뭐예요? 디그리, 차수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x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차수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는 x, y가 섞여 있을 때는 그것의 차수, 즉 말하자면 x의 알파와 y의 베타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의 차수는 x는 알파고 y도 베타지만 이것을 xy의 식으로 봤을 때는 이것의 차수를 뭐라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로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고 차수를 봐야 돼요. 최고 차수를 봐야 되는데, 최고차 항은 이제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합한 게 가장 큰 경우가 최고차 항이 되겠죠. 근데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분자의 최고차는 뭐예요? 2차. 분모의 최고차도 2차예요. 그래서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다. 그러면 우리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거는 뭔가 불연속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느낌이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x, y의 최고차는 뭐예요? 예. x1, y의 1이니까 이것도 2차예요.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각각이 다 2차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2차식이에요. 역시 차수가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던 우리의 얘, 여기서는 이게 분모는 2차죠. 그런데 분자는 어때요? 분자는 xy 스퀘어. 그러니까 얘 최고차가 3차다. 그러니까 x와 y는 여기서는 동등한 베리어블이에요. 여기서는 동등하다고 취급해요. 왜냐하면 x와 y는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것들의 곱이니까 본질적으로 이것은 뭐예요? 3차식처럼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xy를 넣게 되면, 숫자를 넣게 되면은 3차식처럼 행동하고 이건 2차식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당연히 3차식이 0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fxy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뭐라고요? 연속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분자가 분모보다 0으로 가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얘네들은 차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0으로 가는 속도가 같아지면 어떻게 돼요? 네, 상수가 나올 수 있는, 0으로 안 가고 상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라든지 y는 그 x축 y는 0이라든지 x는 0이라는 거를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차수가 같기 때문에 상수가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관측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수 문제 푸실 때 이게 차수의 개념에 입각하시면은 위에 건 3차식이고 아래 건 2차식이네. 그러면은 뭔가 그럴 것 같다.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인이나 코사인이 이제 등장할 경우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거는 sin x분의 x라고 하는 거는 1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가 0으로 갈 때, 이게 뭘 의미하냐면, sin x의 차수는 뭐라고요? x가 0에 가까우면 거의 x와 같다. 그러니까 sin x를 x 차수 1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sin xy와 sin의 x 곱하기 y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것도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sin x 곱하기 y에서 sin x를 x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차수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x, y를 특별한 점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패스, 특정한 경로에 있는 어떤 x, y들을 대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값들이 가까워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직관을 기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직관을 길렀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부연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익스포넨셜 그로스나 폴리노미얼 그로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2의 x, y 그 다음에 x, y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폴리노미얼 익스포넨셜 그로스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뭐라고요? 이 무한대로 예를 들면 무한대로 간다고 치겠습니다. 무한대로 갈 때 익스포넨셜 그로스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폴리노미얼을 항상 물리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건가 모르겠는데 2의 x의 n승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항상 0이에요. 잘 기억해 보시면 로피탈의 정리를 n번 거듭해서 해보시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을 텐데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제 테일러 정리를 배우셨으니까 이 x 같은 경우는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그죠? 테일러 정리에 의해서 뭐 항상 그죠? 네. x보다 큰 애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임의의 다항식으로 이제 근사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익스포넨셜 그로스를 이길 수 없다 다항식은 그러니까 여기서 pxn을 px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다항식을 가지고 오더라도 2의 x의 증가 속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서도 보시면 x와 이런 비록 다항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차수가 무한히 많은 거고 이거는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차수가 당연히 1차식에 대해서 이게 이길 수 있다. 이런 직관적인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수에 주의해서 이 13.2절의 다양한 연습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 처음 배운 내용이죠. 고등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 생각해 보시면 같은 거 반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학원에 가서도 한번 들어보셨고 학교에서도 들어봤고 시험 공부하면서도 또 보고 그죠? 수능 준비한다고 또 보고 그죠? 그리고 대학교 와서 또 보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신 효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지 지금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오늘 처음 배운 내용이잖아요. 처음 배운 내용은 익숙해지기 위해선 여러 번 접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만 듣고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거의 빠지지 않고 전부 다 풀어보시는 노력을 하셔야지만 처음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나의 뇌가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단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덧붙이고 싶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 강의를 시험 공부 때문에 안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꼭 제때 소화를 하시고 시험 공부는 강의 다 들으시고 난 다음부터 시작을 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시험 범위에 시험 범위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치고 나서도 다시 또 복습해서 보시고 또 한번 공부를 다시 또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